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력 9장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력 9장 후편의 후반부입니다. 그럼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9장 후편의 전반부를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전반부에서 천지가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부가 말을 하랴. 그런데 일부 선생이 6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천지지도의 뜻을 갖다가 자각을 했습니다. 자각을 했다는 뜻을 천지가 말을 하니 일부언하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천지가 일부 선생한테 직접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지 지도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는 거죠. 천지 지도에 대한 자각이 있어서 이 일부 선생이 천지지도의 뜻을 자각했으니 이 천지지도의 뜻을 자각해 보니까 천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됐다. 9장 후편 전반부의 내용을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깐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지도를 공부함으로써 자각을 통해 가지고 일부 선생이 천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일부언이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지가 일부 선생한테 직접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선생이 많은 공부를 통해서 천지지도의 뜻을 자각하게 되니까 천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천지언 일부언이라고 해서 천지가 말을 하니 일부가 말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선생이 이렇게 해서 말을 하게 되고, 금화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금화문에 대한 얘기가 있고 금화문을 통해서 천지인 삼재문에 대한 얘기인데, 삼재문이라는 게 역학에서 일반적으로도 삼재라는 건 천지인 삼재를 보고 말을 합니다. 이 천지인 삼재를 보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삼재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일부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출입한 문입니다. 그래서 그 금화문이 얼마나 크길래 하늘도 지나가고 땅도 금화문을 지나고 사람도 지나는, 여기서는 역학에서 말하는 천지인 삼재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역학의 일반적인 뜻을 제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출입을 하는 이 금화문을 삼재문이라고 한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오늘 이 삼재문에 이어서 오원문과 신무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장 후편 후반부를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후반부의 내용이 오원문과 신무문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오원문과 신무문에 대해서 상관된 내용까지 공부를 해서 오늘 9장 후반부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문 내용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를 성진이 기영하고 일부 기영하니 오원문이로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삼원문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 오원문과 신무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기영하니 오원문이로다. 팔풍이 풍하고 일부 풍하니 신무문이로다. 자, 그래서 일월성진, 해와 달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 이런 걸 합쳐가지고 일월성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간용구처럼 일월성진이라는 말로 쓰게 되죠. 그리고 기운기자에다가 빛영자입니다. 자, 그래서 일월성진의 기운이 빛난다는 거죠. 일월성진의 기운이 빛난다고 하고 더 구체적인 것은 각설에서 또 상세히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기영하니, 그래서 일월성진의 기운이 빛나고 일부의 기운이 빛난다고 하니 오원문이로다. 그래서 오원문을 일반적인 등식처럼 말씀을 드리면 일월성진에다가 일부까지 기운이 빛났기 때문에 일부까지 출입을 하니까 해와 달이 출입을 하고, 자, 성진, 일월성진이 자 출입을 하고 일부 선생까지 출입을 하니까 오원문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팔풍이 풍하고, 이때 팔이라고 하는 것은 건공감리, 진송간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묘단계 팔캐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원문을 읽고 이 원문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풍이 풍하고, 자, 일부 풍하니 신무문이로다. 자, 그래서 삼원문을 할 때도 천지에다가 일부까지 출입을 하니 삼원문이었습니다. 오원문이라는 것은 일월성진이 출입을 하는데 일부까지 기운이 빛나서 같이 출입을 하니까 오원문이다. 등식처럼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풍이 풍하고 또 일부 풍하니, 팔풍이 풍하고 일부 풍하니, 팔풍이 풍하는 건 그 나름대로 뜻이 있습니다. 팔풍에다가 또 풍했으니까 구풍이 됐겠죠. 그 구풍에다가 일부 풍하니 10이 돼가지고 신무문이로다. 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에 대한 경문을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간단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입니다. 9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일월은 대명건곤택이요 천지는 장간 내풍궁이라. 자, 그래서 일월은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 밝을 명자, 크게 빛나는데 어디서 크게 빛나느냐? 건곤택이요. 자, 건곤의 집택자죠. 건곤의 집을 갖다가 크게 밝힌다는 겁니다. 정력팔캐도에 대한 내용이라 부덕불 각설에서 정력팔캐도를 갖다가 놓고 상세히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지는 장간 내풍궁을, 자, 그냥 끝을 맺니라고 궁이라고 궁이라라고 했는데 원래 원문에서는 이제 궁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장관 내풍궁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은 식식할 장자 볼간자입니다. 이따 각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 식식할 장자는 대장계를 보고 말합니다. 주역 64개 중에 대장계를 보고 말을 하고, 자, 관은 풍지관계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글자대로 하자면 본질까지 씩씩하게 본질까지 꿰뚫어 본다. 그 문자적 해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씩씩할 장자는 내천대장께를 의미하고 볼간자는 풍지간께를 의미합니다. 내풍궁이라 내풍한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주역 공부의 기본을 마친 다음에 정력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가지고는 정력의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논점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자, 동의수세보원이라고 이재마 선생이 쓴 어학서가 있습니다. 주역의 원리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한의학이라는 게 원래 주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쓰여진 것이 바로 동의수세보원이라 주역에 대한 내용의 이해 없이는 동의수세보원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동의수세보원을 읽기가 어렵고 격치고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정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역에 대한 공부 없이 정력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장간내풍궁이라. 왜 이것이 내천대장께요 풍지간께요 내풍한께인가는 이따 각설해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귀에 두 가지 글귀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일월성진이 자, 기운이 차고 자, 또 빛난다고 하는 것은 금화호역에 따라서 일월성진도 세 기운에 충만하여 일부 기운이 함께 빛나니 후천 오원수인 오원문의 이루어졌다는 걸 뜻한다. 오원문에 대한 얘기였다. 저희들이 경문 두 구절을 읽었는데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오원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일월성진 기영 일부 기영 오원문이라. 저 영자가 그림자 영자가 아니고 빛날 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월성진의 기운이 빛나고 일부의 기운이 빛나니 오원문이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삼원문에 이어서 오원문으로 얘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변화를 하게 되면 일월성진도 운행도수가 바뀐다는 겁니다. 일월성진도 운행도수가 바뀌어가지고 자, 조금 중략을 하고 막혔던 기운이 열려가지고 천지만물의 기운이 빛나게 되고 일월성진과 더불어 일부의 기운도 빛나게 되니 이것이 후천이 되는 오원문이라고 한 겁니다. 또 달리 말하면 오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금화정력도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 도상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상을 보시면은 성급하게 정력에서의 지축변화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였는데 정력에 대한 지축변화에 대한 얘기는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14장에 가서 저희들이 지금 9장 후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축변화에 대한 것은 14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4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오늘 지축변화는 9장에서 필요로 하는 오원문과 관계가 있는 내용만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오원문과의 상관성이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도상은 선천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후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선천은 위에는 자가 있고 지지로 따지면 자가 있고 아래에는 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인 오신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는 수를 보고 말합니다. 잠시
오행과 천간지지와 오행의 도상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은 자, 지지가 있고 이 지지로 따져보면 위는 천간이 있고 아래는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제일 끝에 자가 있습니다. 자는 역수로는 6이고 오행으로는 수입니다. 천간으로는 제일 마지막의 개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수를 보고 말하고 자인 오신 중에 오는 여기 동서남북 중에 남쪽의 제일 밑에 지지로 따지면 오가 있고 역수로는 이고 오행으로는 화입니다. 자, 그러면 자는 수를 의미하고 오는 불을 상징한다. 일육수와 이칠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위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물이고 아래에 있는 오는 불입니다. 선천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물과 불이 작용을 합니다. 선천에서는 물과 불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좌우 묘유가 사정방을 이루어 가지고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선후천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후천이 되면 기십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화가 작용을 했는데 후천에 오면 토가 작용을 합니다. 토 중에 기십이 운행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천은 물과 불이 주관을 한 데 비해서 후천은 기십의 토가 운행을 갖다가 주관하게 됩니다. 그 기십의 토의 지지를 보면 충미입니다. 지지로 따지면 충미가 운행을 주재하게 되고 선천에서는 자오가 운행을 주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선천에서는 자오가 물과 불이 운행을 주관했다면 후천에서는 진술충미라고 해서 충미, 북쪽에서는 축이 있고 남쪽에 미가 있습니다. 충미라는 게 토입니다. 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토가 있고 오토가 있습니다. 무오는 홀수죠. 기십의 십은 짝수입니다. 그래서 토에도 음양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천은 하도낙서로 따지면은 낙서가 선천이었고 하도가 후천이었는데 낙서는 양중심이고 하도는 정음정량이라 십이 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천에 오면 진술충미가 사정방이 되어가지고 운행을 갖다가 주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행을 주관하게 돼가지고 오행으로 따지면은 기십토가 주관을 한다는 겁니다. 수로 따지면 십수가 운행을 갖다가 주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간단하게 지축의 변화를 선후천으로 결부를 시키면 선천과 후천의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걸 성급하게 앞으로 끌어당겼느냐? 정력 궤도 또 금화 정력도에 대한 설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화 정력도를 보시면 바깥에 있는 원은 천원지방이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용어죠. 또 저희들이 정력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천원지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24개 천간지지와 오행이 합쳐져 있는 24개를 상징하는 원, 1년은 24절기라 시간의 흐름은 원으로 이루어지니까 천원지방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각은 방을 보고 말합니다. 방을 보고 말하는데
원에는 글자가 24개가 있는데 방에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4시인데 과거에는 12시간이다. 이런 해석도 가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천원지방의 방에 네모칸의 숫자는 24개입니다. 바깥에 있는 원의 칸도 24칸이고 가운데 있는 네모꼴로 되어 있는 천원지방의 방도 칸은 24칸입니다. 24칸인데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저게 비어있는 곳이죠. 저것이 10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깥 10을 나타내고 안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 동서남북과 인계병정, 그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은 내 십자가요, 새카만 건 왜 십자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면 역수로 말하는 기십토가 운행을 갖다가 주재하는 그 세상, 그것이 금화정력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관성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조금 이 시간에 필요한 상관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은 불과 무리, 선천은 불과 무리고 역수로 따지면 자는 1이고 오는 2입니다. 선천은 낙서가 중심이고 선천은 역생도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걸 거슬릴 역자를 써가지고 거슬린다고 하는 겁니다. 도생역성 원리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굉장히 소상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생도성과 도생역성에 대해서. 그래서 1에서 10으로 가는 것은 역성도생이요, 10에서 1로 가는 것은 도생역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달정사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는데 기십토가 운행을 주재하게 돼서 기십토가 운행을 주재하게 돼가지고 저 십자 통로가 뚫힌다는 거죠. 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통하게 되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이 통해서 오원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월성진도 출입을 하고 일월성진의 기운이 빛나고 일부선생의 기운도 빛나니 오원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일월성진과 일부선생을 합쳐서 오원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우천 변화에 따라서 기십토가 운행을 주재하기 때문에 저기 안에 있는 십자가 중에 동서남북 글자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사방과 가운데 비어있는 중앙이 통하게 돼서 오원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오원문에 대한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축변화를 갖다가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지축변화에서 왜 자오라고 하는 것은 물과 불이고 충미라고 하는 것은 왜 기십통가를 천간지지 오행의 도식으로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도식을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보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에 자육이 있고 화에 이 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와 오는 바로 물과 불을 의미하고 기십토에 충미가 있으니까 충미는 토를 의미한다,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의 이 표가 여기에는 없고
11일원에 있습니다. 11일원에 있는 표를 앞으로 끌어당겨서 복사를 해가지고 끌어당겨서 온 겁니다. 책에 없는 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문에 대한 뜻은 그런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팔풍풍 일부풍 신무문입니다. 세상 만물이 변하게 되면 바람 부는 방향도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잠시 괴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희팔캐도와 문왕팔캐도와 정력팔캐도입니다. 그냥 무심코 보셨던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복희팔캐도는 선천의 선천궤도고 문왕팔캐도는 선천의 후천궤도입니다. 정력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왕팔캐도에서 정력팔캐도로 선후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력은 후천의 후천궤도입니다. 그러면 복희팔캐도나 문왕팔캐도는 저 수가 바깥으로 팽창하는 모습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선후천의 변화라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만물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 풍이다.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왕팔캐도에서 정력팔캐도로 선후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력팔캐도의 도상을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정력팔캐도는 역수와 팔캐가 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바람 부는 방향,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풍풍하고 문왕팔캐도에서는 밖으로만 지향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력팔캐도는 안으로 수렴이 되어서 개상의 방향이 바뀐 변동을 풍이라고 한다. 그 풍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것이 풍입니다. 자, 그런데 바람 부는 방향이 틀린다. 천지가 변화하면 만물도 변화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는 것을 풍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팔풍에서 풍하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팔풍에서 일풍을 하면 후풍이 되겠죠. 그래서 금공감리 진송간태 팔풍에서 일부풍입니다. 저 일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금공감리 진송간태 팔풍에서 일풍을 더하니까 구풍이 되고 구풍에서 또 일부풍하면 십풍이 되어야 되는데 왜 십풍이라고 하지 않고 십무문이라고 하느냐? 그 문이 바로 금화문이기 때문에 십무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이라고 하는 뜻은 천지가 변화하면 만물이 변화하게 되는 걸 풍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팔풍은 금공감리 진송간태, 그것이 팔풍입니다. 궤도로 따지면은, 궤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궤도로 따지면은 복희팔캐도가 팔풍입니다. 자, 복희팔캐도는 1에서 8까지밖에 없습니다. 문왕팔캐도는 1에서 9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의 선천에서 선천의 후천으로 변화하면서 팔풍에서 풍해가지고 구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구풍에서 일부 선생이 정력팔캐도를 도상을 갖다가 정립함으로써 십무문이 되고 십풍이 되었다. 그래서 구풍에 일부풍을 합치니까 십풍이고 십풍이라고 하지 않고 십무문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 금화의 문이기 때문이다. 금화교역 이후에 선후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무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1월이 마지막 구절이었죠. 저희들이 이제 두 구절, 후반부를 두 구절로 나누어서 이제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1월이 해와 달이 대명근곤택이라 근곤의 집에서 크게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력 팔캐도를 갖다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력 팔캐도를 갖다가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럼 정력 팔캐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봐주시면은 자, 아래는 북쪽에 식근이 있고 위에 남쪽에 오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근곤이 1월이 근곤의 집에서 크게 밝힌다. 다시 보시면 자, 땅 쪽에 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근에 이천이 있습니다. 2와 7은 원래 불입니다. 밝음이죠. 진리죠. 그래서 자, 이천칠지라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천지지도의 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지지도의 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천지지도의 밝음이 위아래에 있는 자, 오곤과 식근의 근곤의 집에서 크게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자, 1월 지도가 근곤의 집에서 크게 밝힌다. 진리를 갖다가 크게 밝힌다는 것이 바로 1월 대명근곤택이라는 글귀의 뜻입니다. 그걸 밝히고 있는 근거가 바로 삼역팔캐도로 말씀드리면 정력팔캐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력팔캐도에서 자, 근과 곤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삼역팔캐도를 보시겠습니다. 복희팔캐도는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왕팔캐도는 서남에, 서쪽과 남쪽 서남에 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과 북쪽에, 서북에 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곤이 정립을 못한 거죠.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가 선우천 변화를 통해서 근곤이 이천칠지와 근곤이 자리를 바르게 잡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1월이 근곤의 집을 크게 밝힌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력팔캐도에서 자, 근곤이 중립하고 좌우에 곤의 왼쪽에 진리를 나타내는 감리 이깨가 있습니다. 구이가 있고 근의 자, 왼쪽에 사감이 있습니다. 합쳐서 감리라고 하죠. 저희들 태극기에 근곤의 좌우에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곤의 좌우에 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태극기는 근이 위에 있고 곤은 아래에 있죠. 자, 그래서 근곤이 정립하고 좌우에 감리가 있고 1월이 좌우에 사구 27과 더불어 섰다. 1월이 더불어 서 있으면서 근곤의 집에서 크게 빛냈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2007지가 바로 진리를 의미한다. 그 근곤의 집에서 진리가 크게 빛났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하셔서 1월 대명근곤택이다. 이 글귀를 갖다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천지장관 내품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력팔캐도 도식을 묶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미처 그림으로 묶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대장깨를 보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장깨라는 것은 내천 대장깨를 보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정력 8쾌도를 잠시 보시면 6자리가 우레의 자리입니다. 10자리가 하늘의 자리입니다. 6자리와 하늘의 자리를 합치니까 내천 대장깨가 되는 겁니다. 자, 내천 대장깨가 돼가지고, 자, 여기 있는, 자, 그러고 식근이었었죠. 요렇게 묶으면 여기 있는 우레와 여기 있는 하늘이 합쳐져 가지고 내천 대장깨가 된다는 겁니다. 내천 대장깨입니다. 이 내천 대장깨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우레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강건한 성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강건함으로 움직이는 것이 크게 씩씩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가장 씩씩한 것이냐? 진리의 뜻, 성인의 말씀의 뜻, 하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씩씩한 것이다. 그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내천 대장깨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천지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칠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씩씩합니다. 두 번째가 볼간자입니다. 볼간자인데, 자, 위에 보시면 오곤지가 땅입니다. 옆에 일손이, 자, 풍이죠. 자, 일손이 풍입니다.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육질내와 식근천을 합쳐서 내천 대장깨를 보고 말하고, 관이라는 것은 풍지관깨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천 대장깨를 보고 말하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풍지관깨입니다. 정력 8쾌도 제일 위 남쪽이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에 손이 있습니다. 바람이죠. 자,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인 땅하고 이것이 풍지관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씩씩한 것이 대장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풍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목도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이고 목도입니다. 목도에, 천도에 순종하면서 보는 것이 바로 풍지관깨인데, 저희들이 주역 공부할 때 한 2차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시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걸 보는 겁니다. 그냥 이걸 보는 것이고, 이견대인할 때 볼견자는 깨달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볼간자라고 하는 것은 본질까지, 핵심까지 꿰뚫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본질까지 꿰뚫어 봤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으로서 꿰뚫어 보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핵심까지 꿰뚫어 보는 겁니다. 본질과 핵심까지 꿰뚫어 보니까 목도에 순종하면서 보라고 써놨습니다.
땅이라는 건 순종이요 바람이라는 건 하늘의 섭리입니다. 또 목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본질과 핵심까지 꿰뚫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왜 순종해야 되는가를 주역 16번째 개인 내지에게, 예라고 하는 건 기쁠 예자였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내지에게였습니다. 그리고 또 풍지관계 단사에서도 왜 진리의 하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로, 자, 1월이 불가하고 사시가 불특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해와 달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시의 변화가 어긋날 특자입니다. 어긋나지 않았지요. 수천 년 동안 밤낮이 바뀐 적이 없고 사계절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논어에서도 그 말이 나왔지요.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고. 사시를 변화시킬 뿐 하늘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고. 사시가 변화되는 걸 보면 하늘이 섭리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가지고 역학에서는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풍지관계입니다. 하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크게 씩씩하며 하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보는 것이 풍지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각을 했으면 성인지도에 대한 자각, 진리에 대한 자각을 했으면 오랫동안 진리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풍 함께입니다. 항상 항자죠. 그것이 내풍항이라는 겁니다. 미리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래서 장관의 시식할 장자는 바로 내천대장계를 보고 말하고, 볼간자는 풍지관계를 보고 말하고, 내풍궁이라고 하는 것은 내풍함께를 보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력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저 글자 한자 한자에 많은 주역적인 뜻을 합류해가지고 논지를 전개했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역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정력의 글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정력 8계도의 천지가 장관 내풍궁이라, 그 안에 내천대장계와 풍지관계의 상을 이루고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이루고 있고, 정력 8계도의 근본을 중심으로 육질내와 일손풍이 있는데, 육질내와 일손풍이 바로 또 구야와 팔간산, 이런 것들이 육질내와 식근천을 묶으면 내천대장계가 되고, 일손풍과 오곤지를 합치면 풍지관계가 되고, 그리고 내풍 함께가 되는, 그래서 우레와 바람이 합쳐진 것이 내풍 함께죠. 그래서 진리를 자각했으면 선우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정력 8계도를 통한 그런 의미를 갖다가 자각을 했으면 그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관은 내천대장계, 풍지관계를 의미하고 내풍
궁은 내풍 함께로 선후천 합덕, 후천의 합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내풍 함께라는 것은 주역 32번째 개입니다. 32번째 개라 주역을 정력의 관점에서 상경을 선천이라고 할 수 있고 하경을 후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력의 관점입니다. 이래서 상경과 하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선후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풍항이라는 것은 31번째부터 하경이기 때문에 후천에서 합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성인지도와 군자지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상경은 성인지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 하경은 군자지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군자지도의 합덕, 천인합덕, 그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정력8계도에서는 성인군자지도의 합덕, 또 선후천의 합덕,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력8계도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천지장관 내풍궁을, 그래서 이 정력8계도에 대한 내용을 놓고 주역의 내용과 결부시켜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참고사항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과 후천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는 바로 선천이고 기경신 인계 갑을병정은 후천의 천간이다. 그래서 선천에서는 갑부터 시작했는데 후천에서는 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걸 수지상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구장 후편의 후반부를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3원문에 이어서 5원문과 10무문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성진과 일부가 빛이 나기 때문에 5원문이요, 또 그것을 지축변화를 통해서 금화 정력도에서 동서남북과 중앙이 통하는 5원문으로 좀 확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설명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정력8계도의 내용을 갖다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무상제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무상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세 가지의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 더 책으로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익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